자, 물리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강나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화학이 너무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 5, 6년 전만 해도 아, 선생님 저는 물리 안 하고 화학 할게요. 이렇게 했다가 요즘은 갑자기 선생님 화학 너무 어려워가지고 물리 할게요. 저는 땡큐죠. 갑자기 화학을 이렇게 어렵게 내주시니까 상대적으로 물리가 너무 쉬워져가지고 실제로 물리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수학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가르칠 때는 되게 오해가 많았어요. 뭐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지금 화학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아 그냥 물리 가야겠다. 네, 그 과목에 대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출문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탐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출문제,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 아니면은 뭐 EBS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화학 마찬가지고 물리 마찬가지고 생물도 마찬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건 이제 연력학 파트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학교를 없앴어요. 학교를 없애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 없애고 자료를 그대로 써서 물어보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완전 거의 표절 수준인데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숫자로 나와 있고 실제 기출 문제는 그냥 질량을 m으로 바꿔가지고 너네가 문자로 나와도 이 뉴턴 운동 법칙을 해결할 수 있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거는 이제 3월 고3 모의고사 문제인데 실제로 서술형으로 출제를 해가지고 T2분의 T1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봤을 때 이제 자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가 사실 학생들을 개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성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남학생들 저 가르치기 너무 좋죠. 왜냐하면 물리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 엄마 당연히 남자면 물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암기를 해? 막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 너무 좋아요. 제가 질문을 하라고 해도 질문을 안 해요. 알려줄까? 선생님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제 반대로 조금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멘탈이 좀 약해가지고 조금만 끄적거리다가 안 나오면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한 다음에 이렇게 해 하면 또 다른 상황 나오면 또 못 풀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행 성별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일반화에 오류일 수 있지만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겪어 보셨을 거예요. 뭐 암기 싫어하는 애들 물리 선택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수학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은 엄마 나 물리 안 할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데 사실상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장 이제 실수하시는 게 이거예요. 저희 애가 미적분 끝냈는데 물리할 수 있나요? 네, 미적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애가 수학을 못하는데 물리 못하나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물리에서 필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애 이제 고2 올라가니까 고1이나 중학교 거 문제집 당연히 없겠지만 한번 피셔가지고 1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애가 어떤 상황을 보고 그거를 식으로 잘 세웠나 그래프로 잘 그렸나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실제로 물리학 원 같은 경우에 원하는 수준은 1차 함수 그리는 정도거든요. 이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수학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1차 함수를 못 그린다? 물리 못 풉니다. 알겠죠? 이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가 활용을 못한다? 물리 학교 전화하셔가지고 선택 과목 바꾸겠다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물론 안 되겠지만 네, 물론 안 돼. 지금 이제 끝나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활용을 잘 푼다? 그러면은 물리, 네, 엄청 잘할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유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림 보고 이제 식으로 본인이 써가지고 직접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리를 배울 때 공식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공식을 가르쳐 주면 안 되고 그래프로 그려서 풀어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래프를 그려야 공식도 정확히 이해가 되고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이제 고2 학생들을 가르칠 거냐면요. 저는 개강이 한 주 빨라요. 이제 한 주 빠른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더 지켜보려고. 이 학생이 이 정도구나. 어차피 대부분 상담드리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학교를 가서 진도를 알아야 수업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앞에서부터 나가요. 그래서 지금 3월 3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고2 학생들이 학교 가서 긴장을 해요. 나 이제 학원 가서 물리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3월 4번 같은 경우에는 개념학습 할 거고요. 그 개념학습 하면서 문제 풀어줄 거고 여기 보면 지금 교재명이 엑스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교육청 모의고사 고3 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당 한 30문제 정도 있고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옛날 거
한 뭐 15년부터 한 19년, 20년까지 풀어줄 거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집 가서 풀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설지가 좀 별로 안 써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다 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거를 다 영상으로 제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3월부터 4월까지는 감마레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그 빛 종류거든요. 또 물리답게 또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기출 문제, 평가원 기출 문제여서 이걸 한 번 더 풀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렸던 거는 이렇게 스킬을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 네,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대비라기보다는 요 중간에 이제 숙제 EBS 2개년치 모아놓은 거 있어요. 이제 그거 주면서 따로 숙제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와 숙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저는 오히려 수학 학원 덕분에 좀 땡큐인 게 뭐냐면 수학은 문제를 진짜 많이 주고 문제 풀어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들었을 때는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데 5분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처음 배우는데 지금 물리 1분에서 1분 30초면 다 째낄 수 있어요. 이렇게 째끼지 못하면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넓이 구하면 이동거리고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인데 너 왜 못 구하고 있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애들도 아 내가 지금 잘못 풀고 있구나.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교재 한 명 설명드릴게요. 그 EBS 교재 자료가 있고요. 고3 모의고사 자료가 있고 이거 이제 학력평가 기출문제. 그다음에 평가원 그 이제 수능 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요것부터 수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 4월에는 이거 수업할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4월 중순부터 시험까지는 EBS 교재를 풀 건데 왜 쉬운 순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어려운 순서대로 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는 실제로 시험지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원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아 나 이거 이렇게 풀어야겠다를 본인이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EBS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명확해요.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신감 올리는 용이에요. 그 이제 시험 보기 2주 전에 너네 자신감 좀 올려라. 쉬운 거 풀어가지고 너네가 다 풀 수 있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라.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려운 거를 먼저 풀어야 한 번 더 풀어볼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그런 식으로 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월에 쓸 교재인데요. 실제로 고3 모의고사 모음 문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시행했던 그 연도와 번호 써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써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한 단원당 한 30문제 정도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갈 거는 이제 감마레이라고 해서 평가원 기출 문제. 실제로 이거는 여기부터는 해설이 자세해요. 여기부터 해설이 자세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4월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4월에 이제 학생들이 뭐 수행 평가를 빨리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 평가도 해야 되고 다른 학원도 이제 막 내신 대비 집중을 해야 할 시간인데 또 클리닉 오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 내가 개념은 충분히 가르쳤으니까 너네가 한번 해설 읽어보면서 너네가 한번 직접 이해해봐. 이런 의도로 해설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단원당 한 20문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EBS 교재 문항인데요. 이거 한 단원당 한 20문제 정도 있는데 굉장히 풀기 편해요. 왜냐하면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 연습하고 시간 연습하라고 넣어놓은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4월 초중반부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저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생겼고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재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별 학습을 통해서 관리 최적화가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저는 학생들한테 강제로 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고 너 여기까지 풀 수 있어? 그래 다음 거 풀어봐. 너 다음 거 못 풀겠어? 그럼 그 전 거 한 번 더 풀어. 너는 대신에 이거 나오면 내신 시험장에서 이 문제 나오잖아? 넌 이거 다 풀고 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는 이유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계속 하라고 하니까 아 어려워 엄마 나 안 할래 학원 그만 다닐래 이러는 건데 그럼 반대로 저는 이거예요. 어차피 너가 내신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 안에 해결을 할 거면 너가 풀 수 있는 것만이라도 다 풀고 나와. 자신감만 가지고 들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애들이 확실히 자신감에 차 가지고 들어가서 만족도가 높아요 애들이.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어차피 저 못 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이게 일단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풀이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한 해설지 같은 경우는 그 4월에 공부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세한 해설지를 줌으로써 마찬가지로 이제 클리닉에 오지 않아도 자기가 직접 보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질문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수 단위가 당연히 많을 거지만 내용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자신감도 기를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믿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쉽고 어렵고거든요. 근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쉽고 더 쉽고예요. 세 단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요. 그래서 여기 1학기 중간고사만 극복해내면 실제로 수능에서도 물리 선택할 자신감 생기고, 앞으로 2학기도 엄마 나 내신 챙겨봐야겠는데 이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때 좀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